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매주 월요일날 저녁 8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의 김정철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찾아뵙는데 이 월요일에 주로 이 공휴일이 껴요. 많이 껴가지고 우리가 3주 만에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3주 만에 다시 뵙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률 1등인 분을 모시고 찬주간의 수익률 1등인 분을 모시고 그다음 월간 수익률 1등인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은 수익률이 1등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모두 전문가님들하고 이제 수익률 대회를 통해 가지고 가장 수익률 좋으신 분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오늘 또 약간 좀 사이즈가 큽니다. 수익률 사이즈도 크고 다 큰데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 바로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이 바로 해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아나운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수익률과 순위를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희 운영 방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냐면요. 팍스경제TV의 똑똑한 주선생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이 수익률 대회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참여를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요. 평일 5거래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님들의 개인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대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라는 점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혹은 매도가는 필수 제출하시고 있고요. 실제 체결 여부 하결 시 6호가 이상 제시할 경우 저희가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5위입니다.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37.8%, 최고 수익률은 TCC 스틸로 20.7%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태양금속, 흥하해운이 있겠네요. 다음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위는 제프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주식은 제프, 수익은 점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5.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흥구석유 30.2%, 그 외 종목에서 에코프로비엠, 빅텍으로 공략하셨습니다. 다음 3위 전문가님 보도록 할게요. 최병돈 대표님이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증권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신데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서 우리에게 큰 수익 안겨다 드리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8.3%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폴라리스 오피스 12.6%, 그 외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주인 펜트론, 텔레칩스가 있습니다. 다음 2위 전문가님 보시겠습니다.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신데요. 기계달인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수익이 날 수 있게 선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63%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KCS 13.1%, 그 외 종목으로는 서남 솔트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망의 1위 전문가님 여기 스튜디오 안에 모셨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빅스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82.3%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 푸른 기술 43.7%, 그 외 종목으로는 라이언시큐어, 줌인터넷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총 누적 수익률 표 한번 보실게요.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최고 수익률로 나왔는데요. 43.7% 기록하셨고요. 라운시큐어 16.1%, 줌인터넷 10.9%, 에스코넥 6.2%, 폴라리스 오피스 5.3% 기록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간 누적 순익 1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함께 하셔서 이런 크 수익률 다음 주에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받는 사람 샵 3989 문자 내용 빅스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똑같이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뜯고 입장하셔서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큰 수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빅스 전문가는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주 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죠.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나오는 수익률 1등인 전문가를 보고 싶었을 텐데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연휴 때 대체 공휴일로 많이 쉬었어요. 월요일에 하도 많이 쉬었더니 제가 방송이 제게 없어졌나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시장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시장은 그 사이에 많이 밀렸습니다. 저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지금처럼 저는 올해 제일 어려운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올해 정말 제일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무려 80%가 넘는 주간 수익률을 기록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릴 때 그랬죠. 수익률 사이즈가 장난 아니라고, 엄청나게 크다고. 바로 빅스님입니다. 빅스님 반갑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사이즈가 아주 그냥 역시 빅스님 이름답게, 네. 이름답게 아주 수익률 사이즈가 아주 그냥 풍성한데, 자, 우리 빅스님 오랜만에 한번 시청자분들 나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또 이 주간 수익 1위를 기록해서 이 자리에 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근데 최근에 증시가 점점 어려워진 것 대비해서 또 이렇게 주간 수익 1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있고 그 안에서 정확하게 종목을 잘 캐치를 했다면 결국엔 수익은 나는 시장이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오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런 종목들 소개까지 시켜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소개도 깔끔하세요. 아주 그냥. 지금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실 마냥 2차 전지 그냥 반도체 갈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우르르 망한 시장이고, 반면에 약간 테마 쪽으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 수수할 구멍은 있다 이러면서 테마 쪽으로 좀 열심히 트레이딩 많이 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수익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이 이 빅스님의 수익률이 너무 궁금하다고 막 이것저것 또 궁금하신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 그 수익률 한번 소개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무려 8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볼 종목 푸른 기술 어떻게 보실 공략 포인트 있으실까요? 푸른 기술 사실 최근에 시장이 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바닥 구간을 계속 잡아왔었잖아요. 중간중간 바닥을 잡아나가는 구간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항상 뛰어 올랐던 것은 AI와 로봇 테마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에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FOMC 11월 달 FOMC 이후부터 앞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인데 이 결국에는 최근에 이 연준에서 이 비둘기파적 발언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술주들에 대한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술주들이 주가의 상승을 계속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살펴봤던 것은 이제 로봇과 AI 테마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푸른 기술인데 아무래도 이 푸른 기술 이번 주에 제 수익률 1등을 할 수 있었던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수익률로 사주셨어요. 네, 40% 맞습니다. 넘게. 네. 이거 저 공략 포인트 좀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어떻게 공략을 하신 건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로봇주들도 로봇주들이지만 결국에는 뭐 의료 보조 그리고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의료 로봇 기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료가 붙었다 하면 사실상 로봇 테마들의 안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폭을 좀 만들어냈었잖아요.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차트를 먼저 잠깐 본다면은 이때 당시 9월달 초에 한 차례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적이 시장 있었어요. 뽑았네요. 딱. 네. 한번 적당하게 이제 수급을 크게 동반시키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부터 흐름을 한 차례 좀 살펴보니까 이 거래량 없이 쭉 하락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 없는 하락들을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재료 어찌됐든 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래량 없는 하락이 개별 종목에 이 종목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수 자체가 워낙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지수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지수 빠질 때 같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상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 분할 매수 타점으로 좀 공략을 했었어요. 약간 네. 분할 매수로. 네.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우리가 한 차례 또 매수를 1차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 6천 후반대, 6천 중반대까지 추가적인 낙폭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더 이상의 자리는 주지 않고 중간에서 자리를 잡아준 이후부터 한 차례 좀 상승이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시세를 또 다시 한번 분출을 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시세를 줬을 때 안전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세를 줬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43.7%에 대한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밀렸던 종목들을 유심히 좀 잘 관찰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게 의료나 AI 로봇 같은 경우 쪽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긴 하는데 그동안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한다 뭐 한다 하더니 별거 없었잖아요. 우리 맞아요.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딱 이제 근처에 왔으니 요거를 한번 분할로 한번 잡아보자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한 방에 승부 보겠다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비중 많이 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한 방에 승부 보겠다고 그냥 저점 바닥 기다리다가 한 7,100원에 깔아놨으면 체결도 안 되고 그냥. 그렇죠. 네. 또 주는 게도 못 그렇죠.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주는 게 못 받아먹어. 근데 여기서 또 분할 매수를 했는데 급등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딱 했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시장이 이게 연속성을 갖고 계속 급등하기 쉽진 않다. 맞습니다. 라고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판단력과 통찰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분할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그런 스타일에서 아주 잘 포착한 종목이 아닌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이게 분할 매수를 쉽게 잘 못 잡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어떤 딱 노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네. 종목이 있으면 근데 잡고는 싶어.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 네.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분할 매수 쫙 깔아가지고 하는 방법들 잘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트레이딩 방법들을 꼭 들어오셔서 일단 물어보셔라. 일단 혼자 하지 말고 일단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본다? 1등한테 물어본다. 1등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시장에서 1등한테 물어봐야지 감이 있지. 이거 저한테 얘기해봐야 제가 저 요즘 별로 안 좋거든요. 요즘에 오늘도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시장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계속 지금 뽑아내고 있는 1등이신 우리 빅스님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이
가시나 참여 방법 안내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 종목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43.7% 기록하셨는데요.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더 큰 선침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주는 그걸 받고 싶다.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 샵 3989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푸른 기술 종목 외에도 많은 수익률 기록하셨는데요. 뭐 라운시큐어,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 공략하셨을까요? 사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제가 사실 통신 장비에 관련돼서는 이번 하반기 좀 들어서부터 네. 굉장히 유심하게 좀 살펴보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재성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막상 큼직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게 바로 통신 장비 이 테마들이거든요. 여기 배경에는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통신 장비 테마들은 쉽사리 또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장비 테마 이번에 만약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지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금 눌렸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 짧게나마 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들어갔던 게 바로 이 라운시큐어 관련주의 라운시큐어인데요. 지금 화면상 보시면은 정확하게 저희가 잡았던 포착했던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음봉과 양봉 사이에서 전 저점 부근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려는 흐름을 좀 캐치를 한 이후부터 저희가 공략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까 전에 이 첫 번째로 봤던 이 푸른 기술과 마찬가지의 전략으로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호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워낙 또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또 다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잡아놨던 것을 유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분할 매수로 전략을 잘 잡고 우리가 공략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저는 오히려 푸른 기술보다 이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아쉽게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우리가 또 들어간 만큼에 대한 수익만 또 챙겨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한 16.1%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트상 저항대가 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뭐 물론 수급이 더 크게 들어와서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이 시장에 따라 이 시장도 시장이다 보니까 욕심 없이 저항대에서 우리 한 차례 또 팔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짧게 보고 좀 정리한 종목입니다. 네, 일단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이제 보안 통신 관련인데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지금 지지와 저항 박스권 트레이딩의 정석이에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 매수 라인 타점이 기가 막히네요. 이 매수 라인 타점이 거의 2,600, 2,200원대 요 라인대 위아래가 정말 이게 두터운 지지 라인에 있는 전저점 라인들인데 여기서 이제 딱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으셨고 심지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그래요. 좀 시장이 뭐 지수가 쭉 끌고 간 장이면 사실 이런 테마주도 잘 못 가요. 근데 지수가 지금 밀리는 장이고 밀렸다가 가끔 지수가 반등 나오는 장인데 그럴 때만 반등 나올 때마다 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또 밀리고 그런 걸 좀 감안하다 보면은 일단 저항 라인 있을 때 매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 우리 빅스님이 2,600원대 보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제가 봤을 때는 2,600원 위는 다 저항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매물 차트 선까지 제가 그려놓고 보고 있는데 여기 매물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위에서 상단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빅스님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지지저항과 관련해서 이 박스권을 어떻게 잡고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다음에 매도는 저항에서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지를 이런 걸 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대충 이제 눈칫밥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눈칫밥으로 이제 금방 아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기술적으로 좀 이런 거 좀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내가 이상하게 내가 매수만 하면 그냥 박스권 상단이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많아요. 막상 이제 지수가 좀 계속 빠지다 보면은 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저점일까 하고 잡았는데 네. 막상 내가 사도 떨어지는 게 바로 요즘 장이거든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잡아도 떨어지는 게 요즘 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뭘 하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참 이제 특이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슬픈 예감 틀리지가 않은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면 박스권 상단이고 팔면 박스권 하단이더라고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왜 내가 사면 그렇게 될까? 내가 팔면 왜 그렇게 될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혜연 아나운서님께서 계속 한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통신장 위주로 16.1%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외 종목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 이런 수익률 함께 가져가 보고 싶다. 1등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989로 빅스 두 글자 문자 주시면요. 10초 안에 링크 하나 갈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이 푸른 기술 설명해 드렸을 때 지금 결국에 시장에서 한 차례 좀 움직이고 있는 건 큰 베이스적인 거로는 이제 로봇과 AI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또 이 AI 관련주들 움직임이 또 심상치도 않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종목 수익 내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잡아도 막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잡아도 떨어지는 게 바로 요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좋은 자리,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상 추세를 잘 이어나가는 종목들은 물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이어간다는 종목은 그만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줌인터넷 같은 경우도 본다면 아래에서부터 지금 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급 이동만 되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매물대, 전에 대한 매물대들을 소화해 나가는 또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로를 치는 부분들만 본다면은 지금 단기 평선들이 점점 조금씩 우상향을 하려고 틀어주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부터 우리가 이 캔들들을 살펴봤을 때 정확하게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 저점 부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소 좀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AI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수급적인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제갈길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잡았을 때가 이 음봉이거든요. 음봉에서 잡았듯이 저희가 아까도 그랬죠. 제가 잡아도 떨어집니다. 이 종목 음봉에서 잡았는데 다다음 날까지 연이어서 하락이 나왔어요. 얼만큼 나왔냐? 15%에 대한 조정폭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좋은 종목이고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나갈 방향성이 보이게 된다면은 좋은 종목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좀 길러야 된다.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흔들리더라도 잘 견뎌라. 이 종목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역시나 일주일 만에 10%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왔는데 이 종목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금 차트상으로는 빨간색 양봉, 살짝 올라간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날 윗꼬리가 길게 달린 그 양봉이 하나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점에서 우리가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었죠. 앞으로도 오늘 제가 아마 오늘 두 가지의 뭐 테마들이나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해왔지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적으로 잡아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막상 안 떨어지리라는 이제 보장은 없습니다. 지수 상황에 대비했을 때 이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라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좋은 종목이라면 믿고 기다려주는 것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그런 종목들로 이번 주만큼은 꼭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빅스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동평균선들이 싹 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골드크로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줌인터넷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즘 인터넷 안 써서 잘 모르실라나? 요즘에는 스마트폰 그 키패드 누르는 게 더 빠르신 분들이 맞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키보드 이게 더 익숙한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그 인터넷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줌인터넷이라고 이렇게 따로 포털이 또 따로 있죠. 이제 그쪽인데 그래도 이제 AI 쪽으로 이 종목이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비스님 판단하신 것 같고 매매 타점이 좀 초반에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요즘 장은 한 번 밀면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깨지 않는 만약에 이 줌인터넷이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밀려가지고 막 2,800원 이하로 쭉 밀렸다 이러면 이제 추세를 깬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걸 깨지 않고 그걸 추세를 버티면서 이동평균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급등 7.3에 급등했네요. 완전히 10몇 프로가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줌인터넷의 이제 매매 특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빅스님이 저가 바닥줄 요즘에 최근에 공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바닥 돌아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수익을 내신 것 같은데 야 요런 패턴도 좋아한다. 나 약간 고가 종목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요즘에 좀 고가 종목으로 많이 힘들어서 많이 상처받았다 하신 분들은 저가 바닥주 패턴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해봐야 아무렇게 안 그래도 맨날 밥도 혼자 먹고 뭐 아무 다 혼자 하는데 그 주식이라도 좀 같이 해야 같이 수익 나고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전에 우리 빅스님을 만나갖고 여러분들 같이 하셨으면 그냥 종목별 수익률 합산으로 한 80% 그냥 먹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전혜경 아나운서님. 네, 마무리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푸른 길수, 라운 시큐어, 줌 인터넷까지 한 세 종목 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43.7%, 16.1%, 10.9% 수익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저가 매수 하시고 싶은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저가 매수 진입 가능한데요.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이죠. 폴라리스 오피스, 뭐 에스코넥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공략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시장에서 좀 공략을 하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욕심을 내지 않는다가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또 워낙에 또 하루 올랐다가 다음날 또 다시 반납하는 게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뭐 에스코넥이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두 개 다 뭐 한 자릿수 종목들이라서 사실상 이 종목들이 뭐 당장 오늘 단기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그걸 내일 다시 반납할 수도 있는 게 거의 모든 종목 대다수 종목들이 또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짧게나마 수익을 지속해서 챙기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또 종목이 또 나갔고 그런 종목들로 또 수익을 또 따로 챙겼거든요. 그런 종목들 본다면은 지금은 욕심내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계좌는 점점 빠지는데 하루에 5%, 7%, 8% 이렇게 챙기는 게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핵심 포인트처럼 수익을 안전하게 조금씩이라도 늘 매일같이 챙겨 나온다 해서 제가 이 에스코넥과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수익을 보고 챙겨서 나온 종목들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요즘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말 좋은 특징 하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요즘엔 여러분 그 종목 트레이딩에서 수익률 좋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막 문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오래 안 끌고 가요. 수익 날 때 빨리빨리 챙겨주고 바로 트레이딩 바꿔주고 요즘 약간 빠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그냥 나는 워렌 버핏이다 생각하고 그냥 종목 매수하고 주구장창 갖고 계신 분들 수익률 막 50% 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장의 성격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장은 연속성 있는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테마주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해주시고 반드시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좀 빨리빨리 갈아타는 최근에 빨리빨리 갈아탔던 분들이야 또 현금 비중이 있어서 또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 오늘 같은 경우 막 대성에너지 이런 것도 트레이딩 했던 거예요 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종목 트레이딩을 좀 빠르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빠른 트레이딩은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멘토랑 같이 하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 메시 오픈 채팅방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트레이딩 빠른 트레이딩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아니 못하더라도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눈으로 봐보시고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공부라도 우리 같이 함께하자. 이렇게 좀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수익률 점검 모두 끝냈고요. 자, 그럼 수익률 지난주 수익률 뭐 백날 점검하면 뭐 합니까? 예, 앞으로 잘해야죠 더. 그렇죠. 앞으로 더 네. 좋은 수익률을 뽑는 게 더 먼저인데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전현경 아나운서님이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시황 관련 이슈 들고 왔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2,450선을 깨고 있는데 더 깰지 아니면 보합권에서 마무리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안 그래도 톡방에서 요즘에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가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관심 있었던 테마나 종목들을 이제부터 좀 담으면 되냐, 이제 들어가면 되냐, 지금 타이밍 어떻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결과론적으로는 본다면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지금 오늘 같은 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장 초반부터 장 후반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기 직전까지는 큰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은 선에서 지속해서 낙폭만 확대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흐름들을 막상 살펴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온 이후부터 그 구간부터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거의 다 오늘처럼 비슷한 흐름들이 좀 계속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 없이 개별 종목만 보더라도 아시잖아요. 분명히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막 갑자기 지수 빠진다고 해서 막 개별 종목 20%, 30%씩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금리 인상의 이런 뭐 우려감들이나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지금 거래량도 없이 거래 대금도 없이 이 어느 정도 이 분위기상 이 투매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심 자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파는 이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들 이제 팔아야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정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게 또 요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을 다시 오늘처럼 시도를 할지는 확실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으로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 리뷰할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게 또 당장에 이 중동으로 이 전쟁 자체가 더 확실하게 번져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잡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분할 매수 타점으로 전략을 잡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막상 더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난감해질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이 부분만큼은 참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여기서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보인다 한다면 여기서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사실 오늘 뭐 시장이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전쟁 관련해 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게 나오다가 갑자기 장막판에 휴전하자, 맞아요. 잠깐 휴전하자. 네. 그랬는데 또 하마스에서는 우리 그딴 거 모른다. 그러다가 뭐 시장이 뭐 그래서 출렁였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그러다가 살짝 밀렸다가 크게 밀렸다가 살짝 반등 나왔는데 그래서 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다마스쿠스로 이동하고 있다느니 뭐 지금 한치 앞도 모릅니다. 이거 알면요, 여러분 거의 점쟁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점쟁이 아니라 거의 신정도 C급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우리 빅스님의 포인트는 뭐였냐? 분할 매수할 정도 타이밍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하나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좀 낙폭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또 큰 거래량 없이 또 그걸 금세 회복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잠깐 반등할 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주가 부분만큼은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쉽사리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뭐가 매수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거래량 없이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LF가 있다. 그럼 호가창 딱 보면은 호가창에 쭉 이제 매도하려고 해놨다가 갑자기 뭐 좋은 소리 들려요. 매도 취소. 맞아요. 그러다가 쭉 올라오는 거죠. 누가 툭 건드리면 팔고, 누가 툭 건드리면 사고.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시장이 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지만
이럴 때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좋은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좀 펀더멘탈이 좋거나 이제 실적이 양호하거나 아니면 또 기술적으로 아주 맥점인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럴 때 분할 매수 접근,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분할 매수 접근해 본다면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냐는 이제 뒤에 끝에 준비돼 있죠? 네, 맞습니다. 끝에 준비돼 있으니까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는 물론 끝에 준비돼 있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토메시 오픈 채팅방에서 좀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종목명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종목명만 알고 이 TV 방송 끝나면 혼자 이상한 데서 막 하고 있어요, 막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토메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여 멤버 안내와 함께 다음 또 질문 있다는데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450선을 깨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실망감 감추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빅스 전문가님께서 코멘트 주셨고요. 우리 빠르게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빅스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에스코니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10일 날 매수했는데 10월 12일 날 청산했거든요. 바로 이틀 만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종목들인데 이렇게 빠른 테마장 속에서는 이런 종목들로 빠르게 수익 내고 중장기적인 종목을 가져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 하단에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이런 큰 수익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쟁 관련 이슈에 관해서 제가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일시 휴전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주가 급등했었는데 또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 소식과 함께 곡물 관련주도 들썩였던 모습 보였는데요. 유가와 곡물 관련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이 유가와 이제 곡물 관련주 뭐 오늘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만들어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유가들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는 또 이 국제적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작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유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내고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물론 우리가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확신은 하진 못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무언가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올라간다 한다면은 결국에는 조정이 됐든 반납을 하든 무언가의 움직임이 하나쯤은 거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국제국가 같은 경우도 천정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확답은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경우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리고 특히나 그 구간이 작년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때 당시에 국제 유가의 고점, 거기가 저항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정도는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증시 변동성, 마지막쯤에 증시 변동성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락을 또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일제히 잠깐 반등을 해주는 모습도 만들어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 휴전 이슈로 인해서 국제유가들이 급락을 하고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막상 장 마감 때쯤 보니까 어때요? 급락을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대성이적 에너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한가로 또 마감이 됐잖아요.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종목들, 뭐 국제유가나 고문 관련주 이걸 관련돼서 조금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라기보다는 지금 어찌됐든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료 자체가 국제유가고 곡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오늘 대성에너지 보면요, 오늘 살벌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오늘 그 월요일 날 TV 방송, 팍스닝 TV 방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성에너지 준비했어요. 대성에너지를 딱 준비해서 대성에너지를 한번 공략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그 원고 쓸 때가 한 10몇 %였거든요. 딱 네. 원고를 다 쓰고 딱
딱 방송할 때쯤 상한가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포기합니다. 라고 하고 방송을 끝냈는데 갑자기 휴전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무려 한 장중을 몇 퍼센트가 빌린 건가요? 이거 진짜 한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쭉 내려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또 다시 또 들어 올려요. 야, 여기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트레이딩 합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웬만하면 좀 네. 타점 잡기도 굉장히 네. 어렵죠. 또. 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매 기법이 좀 있어야 된다. 완성된 매매 기법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고무 관련주도 있고 뭐 유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 요건 철저하게 트레이딩 하실 때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 그 기술적 분석 우리 빅스 전문가님하고 이 저가 바닥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가 잡는 거 이런 걸 좀 하나둘씩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뭐 유가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 별로 상관없다 저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두 번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또 유가가 또 급등을 이제 지난 간밤에 6%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기존의 상식과 기존의 이거로는 철저하게 좀 무시하시고 새로운 그 기술적 흐름과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반응들을 좀 보시면서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백날 제가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있어야지 이 좋은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좀 여러분들 빅스 전문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톡방에서 보고 있어야지 그걸 뭐 해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검증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전영희 아나운서님께서 전체적으로 내용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참여 방법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유가와 곡물 관련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빅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알려주시고 있고요. 사실 이런 하락장 쉽지 않습니다. 뭐든 잡으면 떨어지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빅스 전문가님 꿋꿋이 80%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큰 수익률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989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관련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브롬 관련 소식이 오늘 새로운 섹터, 테마 이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무려 99.6%인 브롬 관련주가 급등했었습니다. 이런 브롬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브롬 관련주들 뭐 막상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특정 이 국가에서 압도적인 뭐 이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그런 점유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이 브롬이라는 원소 자체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이 양 자체가 1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거의 100%에 가까운 이 양 자체를 수입을 한다는 것은 물론 관련주들 충분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맥신 이런 관련주들 뭐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을 때 그런 종목들 더 올라갔나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뭐 진위여부나 뭐 개발 완료 후에 상용화에 관련된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내려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브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1등으로 만들 뿐이지만 여러적인 나라에서 다들 어느 정도는 만들고 있는 양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당히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브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톡방에서 아침에 장시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이 브롬 테마들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라라고 한창이나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들 이런 종목들 제가 사실 톡방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두 종목들 오늘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큰 수익을 또 보여줬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사실 이 종목들 안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브롬 관련주가 하나가 있어요. 네. 추가로요. 이 네. 종목 말고도. 네,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같이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종목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 종목 최근에 AI 관련돼서도 또 상승폭을 만들어냈었고 브롬이 아니어도 올라갈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롬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더 유망한 테마가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라면 그만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 종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관심 종목은 제가 여기서 차트를 보여드리거나 알려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가 딱 타점이 왔을 때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브롬 관련 전 처음에 브롬이라고 하길래 이거 브로맨스인가 이거 브로맨스 이거 남자들의 이거 브로맨스 관련된 뭔가 있나 해서 막 뒤져봤어요. 근데 화학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초전도체 공부해야 되죠. 맥심 공부해야 돼요. 저 맥심이 그 맥심인 줄 알았어요. 예, 그 커피 맥심도 있고 막 잡지 맥심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전 도대체 근데 이번에 또 브롬이란 걸 또 이게 이 주식시장 공부하다가 이게 과학자 될 기세예요, 완전히. 지금 요즘 세상이 좀 그런데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고 있지만은 이 브롬 관련주들 이슈는 분명히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테마에는 항상 끝이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금방금방 시세가 급변동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뭐 접근해서 뭐 그냥 주구장창 오늘 투자하고 내일 모레까지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면서 이거 종목 확인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브롬 관련주 공략하신 분들이나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공략을 했다가 지금 물려 계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모두 다 한번 내 현재 위치나 현재 자리,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어떤지 한번 우리 빅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스님이 또 추가적으로 브롬 관련주 중에 아직 급등이 나왔다가 좀 밀렸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 매수타점 요거 말고도 다른 포인트도 더 있다라고 하는 이 종목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네. 근데 오늘 히든 종목은 또 이 브롬 관련주는 아니죠? 다른 거죠? 제가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베이스는 결국에는 이 비둘기파적 발언들이 지속되는 이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공략을 할 거면은 좀 기술주들을 안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기술주, 이 통신장비 관련주를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통신장비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들어도 그 기업?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또 통신장비 한 차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던 기업이거든요. 이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 업체이고요. 초고속 관통신만에 쓰이는 핵심 부품 광트랜시버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5G용 트랜시버에 고객 승인을 완료하고 투자 규모에 맞게 공급을 진행하는 만큼 그만큼 이 고객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 봤을 때 가장 또 통신 장비 하면은 이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통신 장비가 필수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을 때는 통신 장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지수 상황에 대비해서 살짝 밀렸던 이 타점에 우리가 접근하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 설명보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바닥 잘 잡아놨어요. 근데 이 저점을 잡아놓고 난 이후부터 이탈됐던 지점이 어디냐? 정확하게 에코프로를 시작한 2차 전지가 눌렸던 지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또 많이 눌렸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그때 당시에 같이 하락을 이 저점을 또 한번 이탈해 놓는 모습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부터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중간중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때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이 13,000원대는 지금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종목이 13,000원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결국에는 굉장히 주가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려도 더 밀릴 자리가 별로 없는 약간 그런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통신장비 테마들로 인해서 같이 상승 한 차례 보여줬다가 이 상승폭을 전부 반납해 놨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 상승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수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수급 딱 보면은 기존에는 크게 보여주지 않았던 수급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급이 동반됐던 캔들들을 보면 어때요? 양봉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돈을 써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이 종목 하락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어때요? 빠진 게 없네요. 거래량이 현저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툭 건들면 상승하고 툭 건들면 팔고 지금 정확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누군가 툭툭 건드려서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거래량 없이도. 자, 이런 종목인 만큼 바닥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통신 장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 누가 툭 건드려주면 어떻겠어요? 바로 아, 그냥 폭등이. 네, 나오는 다시 거죠.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뭔 종목일까? 저기 거래량 없이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급등했다가 거래량 없이 딱 밀린 부분 조금만 건드려주면 급등 나오는 바로 이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모두 다 빅스 전문가님 하단에 안내 꼭 한번 참조하셨다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명 한번 꼭 어떤 종목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더 좋은 수익률과 좋은 투자 수익률 좋은 전문가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이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하단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